전라북도에는 두 개의 제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 가운데 하나는 호남 제일루라는 명성을 자랑하는 남원의 광활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일이 있는데요. 바로 호남 제일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정읍시 태인면에 자리한 피항정입니다. 이 피항정은 주변의 경관을 느끼면서 피서를 하려고 지어진 정자인데요. 연꽃이 피는 시기에는 아름다운 한옥정자와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피항정의 연꽃 자태는 전국 최고로 꼽히는데요. 인문 클래스, 오늘은 호남 지방의 으뜸 가는 정자 태인 피항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 서정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그 전북 지방에서요. 예. 그 역사가 오래되고 또 이제 주변에 또 경치가 훌륭한 누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북에서 누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루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광활루. 그렇죠. 광활루는 모를 수가 네. 없죠. 우리 춘향이 때문에. 그렇죠. 이몽룡 네. 춘향이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아주 명소잖아요, 광활루는. 그럼요. 네. 그 광활루가 있고요. 네. 또 이제 남원의 광활루가 이제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지만 광활루와 함께 이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주 팔경하면서 한벽당을 다뤘는데요. 한벽당. 예, 한벽당도 또 유명한 정자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순창의 이제 귀례정. 귀례정은 최근에 만든 거긴 하지만 좀 역사적으로 좀 유명하고요. 예. 옥구의 자천대. 옥구라고 하니까 이제 옥구 이제 군산입니다. 군산 쪽. 네, 여기도 예전의 모습은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태인의 피항정. 요 5가지를 호남의 5대 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네. 태인에 있는 피항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피항정의 규모, 구조는 또 어떻게 되고 어떤 용도로 지어진 정자일까요? 네, 이제 규모와 구조, 뭐 우리 보통 이게 안내판 있잖아요. 안내문에 보면 예. 피항정을 설명할 때 이제 규모에 대해서 정면 5칸, 측면 4칸, 총 20칸의 단층 팔짝 지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말이 어렵죠. 팔각정 이런 느낌인가요? 네네네. 뭔가요? 예. 네. 지붕의 제일 위에 등뼈처럼 이렇게 길게 쭉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용마루라고 하잖아요. 용마루. 예. 그 용마루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마루를 내림마루라고 해요. 그 일직선으로 쭉 내려올 수도 있고 네. 정면에서 보면 이게 8팔자처럼 약간 시옷 느낌. 그렇죠. 약간 네.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건물이 이제 팔짝 지붕인데 이 단층 팔짝 지붕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팔짝 지붕은 팔짝으로 약간 꺾어서 내리니까 처마를 멀리까지 빼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건물. 허허.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임금들이 사는 전각. 예. 그 절에 가서도 그 대웅전 있죠. 네. 큰 건물들은 주로 이제 팔짝 지붕을 얻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아닌 것도 있지만 그렇군요. 대부분 그런 말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피항정을 제가 20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항정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오셨을 텐데 네네.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20칸이야. 그죠? 방이 20개?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전통 건축에서는 세는 단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면 정면에 기둥이 6개니까 예. 5칸이 되죠. 5칸. 그렇죠. 측면이 5개니까 4칸. 그렇죠. 그러면 5 곱하기 4는 20. 그렇죠. 그래서 20칸. 20칸. 네. 방이 20개라는 뜻이 아니고. 네. 그 우리 왜 양반집을 잘 사는 양반이 99칸이라고 하잖아요. 방이 99개가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 뭐 32평, 예. 사실 뭐 평처럼 예. 칸이 그러한 어떤 그 수치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방의 개수는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것도 있어요. 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예. 건물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 우리나라의 3대 누정이라고 하면 예. 조선시대 때요. 그 진주에 촉성루가 있습니다. 예. 촉성루는 논계로 유명하죠. 네. 밀양에 영남루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북한의 평양에 가면 부병루가 있습니다. 네. 3대 누정이라고 하는데 저
부병도는 못 가봤고요. 그 촉성로하고 영남로는 제가 가봤는데 촉성로는 엄청나게 넓거든요. 근데 그것도 20칸이에요. 네. 대신 기둥과 기둥 사이가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피항정은 뭐 이렇게 보면 규모가 지금과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인 관아에 딸린 공공 건물이죠.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도로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 뭐 나그네들이 와서 쉬는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잠시 쉬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또가 손님들 맞이해서 거기서 이제 연회 베풀 때, 파티할 때, 네. 뭐 이럴 때 공식 행사할 때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호남 제일로 하면 뭐 남원 광활루, 정읍 피항정은 호남 제일정으로 꼽히는데요. 이 피항정 정자 이름부터 뭔가 그 향기의 냄새, 향기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피항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향자가 향기 향자예요. 아, 맞네요. 네, 향기. 네. 보통 향 들어가면 백발백중입니다. 다른 게 잘 안 들어갈 게 없어서. 예. 피자는 이게 해칠 피자인데요. 네. 풀숲을 해치고 가다 할 때 한자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연꽃이 이제 지고 나면 아니면 이제 연꽃 그 지고 나면 이제 연밥 연밥이 한약재로 쓰여요. 거기는 네. 연 씨앗이 있는데 네. 우리가 가끔씩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따로 이제 배로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우리가 갈대숲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듯이 여기도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이 그때 나와서 이제 외출하고 총각들이 그거를 보고 네. 이 청춘들의 또 로맨스를 아하. 또 이렇게 물레방아 말고 여기도 있었다고 해서 문인들이 채련곡이라고 연 따는 노래를 같은 주제로 많이 불렀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어쨌든 그 연꽃을 해치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꽃이 없으면 해치고 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향이라는 게 연꽃 향기를 해치고 가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많이 만발했던 연꽃의 모습, 네. 그거 아름다운 모습을 이름으로 지은 거죠. 뭔가 굉장히 예쁘다. 이름은 예쁘죠. 네. 관공서 분위기보다는 네. 이 피항정이라는 이름이 참 예쁜데 이거 누가 혹시 지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나요? 피항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아주 교수님이라면 다 알 줄 알아가지고. 아니요. 근데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이게 이제 피항전이라고 이제 궁중에 그 전각이 네. 중국의 한나라 때 이게 무제 때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거하고는 별로 그 관계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그 19세기 때 그 심능숙이라는 분이 있어요. 심능숙이라는 분인데 이제 태인 현감을 지냈거든요. 네네. 이분이 오늘 좀 여러 차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전주 팔경할 때 팔경은 몰라도 된다. 조수사문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피항정에서 그 피항정과 관련되는 건 사실 최치현인데 이걸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이 심능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능숙이 여러 번 등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퇴임 현감 시절에 이제 피항정기라고 해서 피항정에 관련된 글을 짓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피항정의 규모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일찍이 이 고운은 최고운, 최치원의 호입니다. 예. 최고운이 승문팔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서 자기가 피항거사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피항징결이라는 책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거 보면 피항이라고 하는 게 최치원을 가리켜서 말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이제 정자나 이렇게 이름이 원래는 좋은 글귀도 가지고 오지만 지역이나 아니면 사람의 호 이런 것들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치원이라고 이제 단정을 짓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진 않지만.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무성서원이 있는 시산에는 옛 건물들이 많은데 그게 다 고은이 그러니까 최치원이 살던 때에 피항정이 있었고 그거를 근거해서 지은 거 아니겠냐? 이걸로 이제 보면 그 최치원의 또 다른 호 이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추측일 뿐이죠. 추측이죠. 예. 네. 근데 사실은 이걸 무시 못하는 게 이 심능숙이라는 분이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퇴인 현감을 할 때 전라도 관찰사가 서유구부라는 분이 있어요. 서유구. 예. 임원경제지라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관찰사 일기를 씁니다. 공무일기 이분도. 그걸 쓰는데 완영일록이라고 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전라도 관찰사로서 전라도 아주 관계 높고 근데 이분이
최치원이 12살에 당나라 유학을 가잖아요. 그 28살에 귀국을 하는데 네. 당나라 때 지은 글을 이제 개원필경이라고 해서 문집을 만들어요. 근데 시대가 오래되니까 흩어져 있고 제대로 모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유구라는 분이 그거를 다 정보 자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제 오탈자 교정하고 이건 잘못됐어. 자기가 손수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전주에서 찍어냅니다. 간행을 하는 거죠. 오. 이때 심능숙한테 편지를 보내요. 예. 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심능은. 그러니까 자기가 개원필경을 찍어내는 데에 전문가였을 거예요. 교정을 선수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자문을 누구한테 구하냐? 심능숙이라는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능숙은 최치원 전문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양거사라는 설을 그게 피양이 최치원의 호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추정이 되는군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적어도 피양정이 네. 심능숙 말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지는 못하겠는데 아마도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다면 최치원과 피양 적어도 연꽃과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고 또 피양정 하면 뭔가 최치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드는데요. 네. 그러면 피양정과 최치원은 굉장히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서 이제 피양정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네. 최치원은 나중에 이제 가야산에서 그 신발만 벗고 들어가서 신선이 됐다라고 해서 전설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야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태인에서도 최천과 관련된 전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최치원이 귀국을 했잖아요. 예. 귀국을 해서 벼슬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가 이제 진성여왕 때인데 최치원의 신분이 성골, 진골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세히는 저희가 육두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카스트까지는 아닌데 인도에 네. 신분이 딱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런데 그때 최신의 학문을 배우고 그 당시에 뭐 당나라가 제일 잘 나가던 때였으니까 네네. 왔는데 나라에 대해서 그 자기가 아는 지식들을 펼치려고 하니까 쟤 뭐지? 견제가 들어오죠. 견제. 네, 질투시기. 그렇죠. 인군, 그래, 있는군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뭐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간으로 이제 자기가 자청합니다. 예. 그래서 오는 게 태산군 태수가 되는데 네. 태산군이 이제 태인의 옛 이름이에요. 신라시대 때.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태인이 이제 태수가 되고 나서 와서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하나 이제 기관장이잖아요. 기관장이면 당연히 빈객을 접대했을 거고 연회도 베풀었을 거고 공공장소도 필요했고 그러면 피양정을 이때 짓지 않았을까? 뭐 정자라는 게 이 정도 짓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개연성 있는 추론이 가능한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론까지만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최치원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왜 요즘도 이제 최치원 일단 다스렸다는 그 자체가 예. 최치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우리 왜 연예인이나 정치인 다녀가면 유명이잖아요. 그 장소가 유명해지죠. 예. 먹은 것도 유명해지고. 그렇죠. 앉은 자리도 유명해지고. 다 유명해지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보니까 거기 소양에 보면 예. 그 아원고택이라고 있어요. 땡땡고택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BTS가 다녀갔잖아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가니까 여기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날치 밴드가 전주 소개하는 이날치 밴드가 봄 내려온다로 전국의 도시들을 홍보할 때 맞습니다.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지? 알아보니까 거기였더라. 네.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치원이 이제 태산군의 사또를 지냈기 때문에 예. 최치원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피양정 이퀄 최치원이라는 이제 등식이 성립해요. 최치원은 피양정, 피양정은 최치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니까 조선시대 문인들의 입에도 계속 이게 소환이 되면서 입에 오르내립니다. 네. 이게 이제 쭉 이어져서 현재까지도 옵니다. 무성서원이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하하. 근데 무성서원의
주 배양 인물이 최치원이거든요. 그렇군요. 최치원하고 태인하고는 네. 떨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네. 당연히 피양정이라는 게 적어도 조선 중기 한 15세기 이때부터 피양정 하면 최치원 그래가지고 쭉 계속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최치원하고 피양정은 안 떨어지고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피양정은 언제 건립이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네. 모릅니다. 야,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는 장소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정자가 예전에 조금 했던 게 지금 커져가지고 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최치원이 태인사또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정보문헌비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광해군 때 현감 이지경이라는 분이 중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현감 박순고가 또 중건했고 유근이 기문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 내력을 적은 기문을 지었다는 것은 또 수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건이라는 말인데 이제 중건은 거듭 세우다라는 뜻이죠. 다시 세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해군 때 이지경이 지었으니까 다 중건을 했다고 하면 원래는 그보다 더 먼저 있었겠죠. 그러니까 광해군 이전 적어도 그때는 있었겠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건립 연대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피양정을 수리하고 중축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이제 건립 시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광해군 이전에 만들어진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이걸 보면. 예. 근데 이제 이게 여러 차례 수리 과정을 바뀌면서요. 이제 수리 과정을 거치면서 모습도 그렇고 규모도 바뀝니다. 규모도 바뀌어요. 예. 작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보면 규모가 제법 크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양정을 가보신 분들은 자세히 보신 분들은 혹시 약간 좀 이상하네라고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예. 피양정 안에 보면 보통은 이제 기둥이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마루 안쪽에 예. 기둥이 또 있어요. 안에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안에가 있는데 안에 게 아까 우리 칸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칸, 3칸이니까 합이 6칸. 6칸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점점 이렇게 넓혀지면서 더 지었던 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6칸짜리가 지금 네. 규모가 됐는지 중간에 어떤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요게 그 규모 흔적인가? 뭐 이렇게는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까 이제 그 유근이라는 분을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1713년에요. 예. 이때 이제 피양정을 수리하고 나서 기문을 짓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피양이라는 정자는 높거나 탁 트이지도 않고 화려하거나 우뚝하지도 않다. 처음부터 작게 지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데 편리하게 했고 큰 연못 앞에 두어서 별도로 연꽃을 감상하는 데 알맞게 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양정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1713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작았을 가능성이 있죠.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피양정은 지금과 같은 규모가 되었을까? 예. 그게 뭐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과 같으면 건물 내력 언제 뭐 누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남겼을 텐데. 주춧돌이 막 거기다 다 써놓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제 그 정도의 어쨌든 기록이 있었을지라도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심능숙이라는 분이 이제 1832년에 이제 태인 현감하면서 또 기문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에게 피양이라 되어 있고 단청이 훤칠하며 예. 안에는 온돌 밖에는 마루가 있으며 화려한 난간이 둘러있고 규모는 20칸이다. 그러니까 아까 1713년에 유군이 했는 거는 규모도 크지 않고 작다 그랬는데 이건 벌써 규모가 커졌죠. 그러니까 1813년 요거는 1832년 120년 사이에 누군가가 키웠다. 자, 이제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고. 뭔데? 야, 누굴까? 120년 사이에. 네네. 아무튼 커졌다는 거. 네. 그리고 이때는 온돌도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은 온돌은 없거든요. 지금 마루만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때 온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기문들을 통해서 건물의 내력을 조금씩은 이렇게 네. 알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요 1800 아까 32년에 이제 그 심능숙의 글이었는데
1855년에 오면 예. 대대적으로 또 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현감 이승경이라는 분인데 예. 이 사람은 이제 서울에 좀 재력도 좀 있었고 파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수리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인원, 비용 이런 걸 적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굉장히 자세한. 네, 인부가 네. 2,692명. 엄청나죠? 그러니까 야. 기술자 577명. 와. 돈 1,600민. 이게 민이 어떤 단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꽤 크겠죠. 네. 그리고 공사기간 50일. 와. 2달 동안. 50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마 돌 나른 사람들, 나무 옮긴 사람들부터 이제 목수들 쭉 다 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현감으로서는 재원을 조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중앙이나 아니면은 저 지방에 있는 유력 가문들의 힘을 받았을 정도로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마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 이제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보는 거는 아마 1855년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피양정 하면 연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연못. 예. 네, 그래서 이 연못은 언제 조성이 됐고 원래는 이제 정자 앞뒤로 연지가 조성이 돼 있었다면서요. 네네네.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 피양정은 다 피해서 피양정 아닙니까 혹시? 예, 정보를 다 피해서. 아, 제가 그 글자를 한번 바꿔놓겠습니다. 네. PRP자로. 네. 그래서 이 연지는 아마 이제 피양정보다 이제 먼저 조성됐던 것은 같은데, 네네. 그건 알 수가 없고, 뭐 채치원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네네. 근데 아까 이제 심능숙 오늘 자주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의 기문에 의하면 지금 이제 태산군이 아까 이제 원래는 태인의 이제 옛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게 태산군하고 인의현하고 합쳐져서 태인이 돼요. 우리 왜 저 부안이잖아요. 부안. 네네. 부안은 보안하고 부령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렇군요. 그 예전에 이제 통폐합되면서 이름이 각자 하나씩 갖고 오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예. 요게 1409년 그 태종 9년에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는데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양반들이라고 해서 풍수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임금 몇 자리 쓸 때도 다 풍수 봤습니다. 네네. 서쪽에 지세가 약한 거예요. 어허. 그러면 뚝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단하게. 그렇죠. 네. 뚝을 쌓으면 뚝이 높잖아요. 물이 고이죠. 연못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게 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덕진연못. 아, 덕진도. 네, 덕진연못도 보면 전주의 지세가 예. 북서쪽이 비어 있어가지고 김해기 자꾸 이쪽으로 세어간다고 그래요. 어허. 그러니까 그럼 안 된다. 지금 요 있는 가련산 있잖아요. 가련산에서 동쪽에 이제 건지산까지 큰 뚝을 쌓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저 태인보다는 더 큰 뚝이죠. 지금 덕진연못이 꽤 크잖아요. 꽤 크니까. 인공연못입니다. 아. 자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전주에도 있었고 태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되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이제 연못이 만들어진 거죠. 그 요때 이제 만들어져서 그 조선 전기에 이제 김종직이라는 문인이 이제 전라도 관찰사로 옵니다. 네. 와가지고 그 연못을 거닐면서 아 여기 우리 옛날 최치원 최고원 선생이 여기를 다스렸지 뭐 이러면서 감회에 쭉 젖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최치원을 또 소환을 하는 거죠. 이분이 예. 거의 최초로 거의 최치원을 소환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 태인하고 합쳐진 게 1409년이고 그다음에 김종직이 왔을 때 1487년이니까 네. 이 사이에는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409년 그쯤에 연지가 만들어져 연꽃이 있는 연못 연지가 만들어질 게 합리적으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게 그 뒤쪽에 오면 18세기 후반에 아까 그 왜 그 연못 저 피양정이 커졌다 그랬잖아요. 예. 1713년에서 120년 사이에 근데 그 사이에 그 피양정만 커진 게 아니라 반대쪽 서쪽에도 연못을 하나 더 파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보면 그때 현감이 오원부라는 분이 있고 박현수라는 분이 있는데 예. 누가 더 팠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때 이제 연지를 팝니다. 연지를 파서 동쪽에 있으니까 위에 있다 그래서 상연지, 네. 서쪽에 있는 것을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연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근데 피양정에 가서 그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약간 그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피양정에 마루가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은 보통 한 개가 있죠. 예. 거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연못이 두 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동쪽에서 오는 사람은 동쪽 연못을 배 타고 와서 올라오고 서쪽에 오는 사람들은 서쪽 연못을 건너서 서쪽 계단을 올라오고 네. 그 양쪽으로 다 올 수 있는 이때는 아마 19세기 전후로 해서는 섬에 있었다.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걸어갈 수 있지.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아마 근데 계단이 양쪽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건축학자들 조경하는 분들하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네. 연못이 상현지가 메꿔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래된 거는 메워지고. 왜냐하면 일제가 아마 이제 그 도로하고 주택 많이 쓰고 도시화하고 또 전통 뭐 이런 있는 것들은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메워서 안타깝네요. 도로 주택, 그리고 하연지만 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피양정 내부에는 그 많은 문인들이 지은 실문이 걸려 있잖아요. 그 많은 문인들이 이곳을 찾고 또 호남 대표 정자로 이름을 알리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호남 제1정이라고 하고 호남 제1루 하면 이제 광활루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최치원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유학의 시조세입니다. 시조세. 요즘 하는 말로. 맞아요, 맞아요. 네, 시조세니까 그 성균관에 가면 그 문묘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공자부터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8분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18분. 그 첫 번째가 바로 최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은 우리 그 유학의 시조이자 거의 그 태두이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조선전기에 김종직이란 분이 관찰사로 와가지고 연못 쭉 걸으면서 우리 최고원 선생이 여기에 다스리면서 그 지방의 선정을 베풀었고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을 이야기하니까 최치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와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바톤을 이어봤습니다. 예. 그 이멍영이라는 사람은 호남 시단의 또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이멍영의 시경정이 유명합니다. 예. 네, 이분이 와가지고 또 최치원도 이야기하고 아까 그 김종직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져요.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왜 김훈 지금 뭐 하울뿐이라는 소설을 또 썼던데 네. 그 남한산성 했던 나왔던 그 인물이 청음 김상은이라고 그렇군요. 청나리 끝까지 대항했던 있잖아요. 예. 청음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손자 김수왕도 씁니다. 그러니까 노론 뭐 할 것 없이 이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다 쓰는 거예요. 그 장소가 계속 이어져 온 거군요. 그렇죠. 예. 그 분위기 지금까지 쭉 이어지니까 네. 이게 이제 피양정이 연지와 함께 최치원과 연결되고 그 계속해서 되면서 하나가 전설이 되고 덧붙여지고 만들어지고 이게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호남 제일의 정자 이 피양정의 역사적 의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정자든 누각이든 뭐 일단 기본적으로 경치 좋은 곳에 있어야 되고 네. 또 건물도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좋아도 못생기면 맞습니다. 작고 이렇게 하면 누가 들겠습니까? 예. 근데 이 조건 외에도 사실은 다른 게 더 충족돼야 된다. 그게 바로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이 있어야 되고 예. 이를 또 추억하고 기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맞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피양정은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건물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또 최치원이라는 대유학자가 또 태인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조선시대 수많은 시인, 학자들이 찾았고요. 예.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는 완전히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표 하나 찍죠. 무성서원이 예. 유네스코. 맞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대표적 유산이자 또 자긍심과 또 향유의 대상 그런 점에서 피양정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굿모닝 인문 클래스. 오늘은 호남 제일의 정자 보물 제298호로 지정된 태인 피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 서정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